자, 우선 이제 문제를 봤을 때 이렇게 딱 보면은 여기 제시문이 이렇게 있죠. 지문이 이렇게 있어요. 하나, 둘, 셋, 네 문단 이렇게 있죠. 자, 그러면은 이제 1번, 2번, 3번, 4번 네 문제가 있죠. 그러면은 빨리 문제를 읽어. 엄지족에 대한 이해가 바르지 않은 거, 그 내용 파악이죠. 사실적 사고예요. 아는 것은 이 아는 것은에 X를 치세요. X. 틀린 걸 찾는 거니까 X를 쳐. X. 아는 것은 해다.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그 뭐야 그 헷갈리지 않도록 X. 그러니까 여기다가 아는데 X를 치면 되는 거 그죠? 윗글의 설명으로 적절치 않은 것은 자 여기는 요건 보세요. 요거는 1번은 뭐에 대한 얘기냐면 이건 사실적 사고예요. 내용 이해. 그래서 사실인가 아닌가 사실적 사고. 그리고 윗글에 대한 설명을 적절치 않은 것은 이것도 뭐예요? 이것도 틀린 거 찾는 거죠. 이것도 X죠. 자, 이것도 X인데 자, 틀린 걸 찾는 거냐?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대상의 그녀들 인식을 기대하고 있다. 구체 사례를 통해 유추, 질문. 이거는 뭐냐면 뭐죠? 서술상 특징이야. 그러니까 문학에서 표현상 특징과 똑같아. 서술상 특징이야. 서술상. 이 글을 전개하는데 어떤 문체를 썼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구조에 대한 문제죠. 요거는 구조에 대한 문제예요. 그죠? 구조. 이거는 뭐야? 내용에 대한 문제죠. 내용. 예, 이렇게 보면 되고. 자, 윗거를 관련하여 보기를 이해하는 데 적절치 않은 거. 또 틀린 거 찾는 거죠? 예, X. 예, X 항상 X를 치세요. 틀린 거 찾는 것은 자, 그래서 보기와 요 내용이니까 이건 뭐예요? 자, 추론적 사고죠. 예, 추론적 사고. 자, 추론. 추론은 뭐냐면 사실, 내용과 그죠? 사실과 그다음에 뭐예요? 보기를 통해서 적용하는 거죠. 예, 그래서 보기를 정확히 알아야 돼. 그다음에 뒤에 들어간 이건 뭐죠? 어휘 이렇게 네 문제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문단 전체를 한번 쭉 보면서 정리해 볼게요. 우리가 이 몇 개지 문제가 두 개, 세 개 문제죠. 자, 하나씩만 전개해도 될 것 같아요. 오늘 좀 바쁘네, 그죠? 오늘 목사님 또 예배 7시 예배가 있어서 오늘 이 한 문단만 풀어봐도 여러분들이 이제 정리해 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봅시다. 요즘 휴대전화를 어떻게 사용하는지가 세대 구분의 기준이라고 한다. 40대 이상의 통화하는 데만 쓰고 40대 이상은 통화하는 데 쓰고 여기다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는 정도의 기능을 추가로 사용한다. 또 20대는 휴대전화를 사진을 찍고 동영상을 감상하며 게임을 즐긴다. 10대는 이 모든 기능을 사용하는 것은 물론이고 휴대전화를 한시도 떨어질 수 없는 절친한 친구로 여긴다. 10대들은 통화하고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음악과 파일을 다운로드 받고 사진 찍으며 하루 종일 휴대전화 사용을 가지고 논다. 이쯤 되면 10대들은 휴대전화에 마치 분신과 같은 존재를 할 수 있거든. 그죠? 그 뭐예요? 다양한 계층의 휴대전화 사용법이죠. 네.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다양한 계층의 휴대전화 사용법. 자, 세계 최고의 정보통신국 강국답게 우리나라 휴대전화는 통신, 오락, 사진, 촬영, 정보의 다양한 서비스 모두 가능한 통합 매체로 자리 잡았다. 이러한 기술의 잠재력을 근거로 휴대전화의 새로운 근데 보면은 이게 서술상 특징에서 여기 나왔죠. 여기 한번 볼게요. 이렇게 먼저 어떤 예시를 두고 가고 있죠. 그러면 우리가 아까 전에 몇 번의 문제를 볼 수 있냐면 2번의 문제를 봅시다. 2번의 문제가 이제 그런 게 나왔어요. 윗글을 설명할 때 적절치 않은 것은 대상에 대해 긍정적인 기대. 이게 잘 모르겠고요. 구체적 사례 나왔죠. 그러니까 2번은 맞아요. 구체적 사례를 통해서 접근하고 있다. 오케이. 맞네. 그죠? 유추는 아직 모르고 질문을 던짐으로써 대상의 개념 변화. 잘 모르겠어요. 그럼 앞으로 다시 올라가. 이렇게 올라가서 보면 돼. 자, 세계 최고의 정보통신국 강국답게 우리나라 휴대전화 통신, 오락, 사진, 촬영, 정보 서비스가 모두 가능한 통합 매체로 자리 잡았다. 이러한 기술적 잠재력을 근거로 휴대전화는 전화번호는 새로운 개인을 탄생시켰다. 바로 이들이 엄지족이다. 자, 어떤 정의가 나왔죠. 정의, 엄지족. 자, 엄지족의 정의가 나왔어요. 그죠? 네, 엄지족의 정의.
자, 예전에 엄지족이나 엄지손가락을 실수 없이 휴대전화를 번호판을 눌러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단순히 문자 메시지를 빨리 보내는 개인을 넘어 휴대전화 번호를 주도하는 집단을 평가받고 있다. 그럼 엄지족이 어떤 특징을 지니고 있을까? 자, 그래서 뭐 엄지족에 대한 엄지 정의와 평가, 그죠? 엄지족의 정의와 뜻이죠. 뜻과 평가, 그죠? 예. 이제 엄지족이 어떤 족속인가를 얘기하고 있죠. 그죠? 그래서 오케이. 그다음에 우선 엄지족은 자신의 의사를 문자 메시지를 즉각 전송한다는 정보 게릴라적 성격을 지닌다. 자, 엄지족의 특징이죠. 정보 게릴라 성격을 지닌다. 또 전화나 인터넷 매체에서 비해 정보를 주고받는 속도가 빠르고 불필요한 미사여국 대신 꼭 전달하고 싶은 사실만 축약해서 전달하기 때문이다. 다음은 엄지를 간단한 문자나 기호 의사를 소통함으로써 신체적 교감이 배제된 쿨한 인간관계다. 자, 쿨한 인간관계를 유지한다. 자, 엄지족이 문자 메시지를 선호하는 이유는 그것이 빠르고 경제적이기 때문만은 아니다. 문자 메시지를 통한 의사소통 목소리를 들으며 이야기하는 정서적 의사소통과 달리 감정이 자제된 채로 필요한 정보만을 전달하는 몰개성적 생활을 지낸다. 자, 그래서 몰개성적이다. 여기에다 문자 메시지는 상대방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그 반응을 기다리는 일종의 기획식의 특성이 있어서 하나의 놀이로 받아들여지기도 한다. 자, 그럼 기획이 뭔지 한번 볼까요? 기획. 마지막 번호네, 그죠? 기획. 예. 기획. 자, 기획에 들어갈 만한 적절한 것은, 자, 기획은 뭐냐면, 어떤 거가 들어가야 되나? 상대방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그 반응을 기다리는 일종의 주고받는 거죠. 그러니까 주고받는 개념을 찾으면 돼. 주고받는 개념. 만남과 설득, 이해와 오해, 공격과 방어, 도전과 응수, 대화와 타협. 자, 가장 적절한 걸 찾으려고 했으니까 좀 전부 다 비슷해 보이죠. 그러니까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그 반응을 기다린다는 것은 어떤 일을 해결하는 목적보다는 상대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행위나 또는 뭐요? 자신의 문자 메시지에 대한 상대방의 반응을 즐기려는 데 큰 이유가 있다고 했죠. 그러니까 이런 행위를 붙일 수 있는 단어는 뭐예요?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행위를 상대방에 대한 즐거운 도전, 그리고 상대방이 다시 나에게 보내오는 반응. 그래서 뭐 이거는 도전과 응수, 그죠?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뭐 만남과 설득, 만나질 않았죠. 의해와 오해, 오해 없었고요. 공격 방어 이런 건 아니고 대화 타협 이런 것도 아니고 이거 뭐 도전과 응수로 가능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4번으로 추론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기다리는 도전과 응수의 식의 특성이 있어서 하나의 놀이로 받아들이고 이게 이제 놀이라는 거죠. 도전과 응수가 하나의 놀이라는 거죠. 한편 엄지족의 문자 메시지는 신변 잡기적인 대화가 주를 이루는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엄지족 메시지를 전달한다는 목적보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행위 자체를 즐긴다고 할 수 있다. 그죠? 엄지족의 특징이죠. 마지막으로 엄지족은 휴대전화의 모든 기능을 손가락으로 즐기는 이른바 원스톱 소비 스타일을 지닌다. 원스톱 소비 스타일. 그래서 대량의 정보를 손가락만을 이용해 간단히 접근하는 행동은 많은 양의 정보를 간결한 처리 과정을 해결하는 디지털 소비 문화의 전형적 양식이라고 할 수 있다. 예. 자, 경제적 효율성을 강조하는 멀티미디어 문화의 특징은 신체 극히 일부분만으로 엄청난 양의 정보를 처리하는 엄지족이 분명히 드러난다. 자, 뭐죠? 엄지족의 특징이 나왔죠. 엄지족의 특징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요거 세 문단 갖고 풀 수 있는 문제가 있나 봅시다. 자, 1번에 윗글에 대한 엄지에 대한 이를 바르지 않은 것은 자, 감정 절제가 감정 절제를 한 채 필요한 정보만 전달한다. 휴대전화 기능을 소비를 생활하는 오케이. 그 다음에 최대한 추경된 정보로 빠른 속도 전달. 좀 문자 메시지 주고받는 것 자체 즐긴다. 휴대전화 예측된 삶을 반성. 뭐 이런 건 없죠. 예. 이것도 맞죠. 감정. 왜냐하면 그 안에 뭐 대화하는 것이 아니니까 구조 자체가 감정과 감정을 절제할 수 있게 만들어 놓죠. 5번. 윗글에 대한 방식을 절제하지 않은 것은 대상에 대한 긍정적 기대,
이제 뭐 엄지족의 소비 패턴 이런 거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죠. 마지막 안 읽어도 그런 게 나오죠. 그 다음에 유추를 통해 추상적인 개념을 구체화시킨다. 자, 추상적인 개념 구체화, 요거는 좀 아닌 것 같고, 질문을 던지는 독자 호기심을 유발하고 있다. 질문을 던지는 게 뭐 있을까요? 여기 있죠? 지니고 있을까 하면서 답이 또 나오죠? 예, 맞고. 그 다음에 대상의 기장을 변화를 드러내는 주제를 형상화시키고 있다. 자, 뭐 엄지적인 뭔지 얘기하고 있죠? 예, 답은 그래서 유비추를 통해서 개념을 추상적인 개념을 구체화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미 엄지족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미 구체화되어 있죠. 추상적이지 않죠. 뭐 우리가 뭐랄까 뭐 사랑이라든지 뭐 이렇게 감정이라든지 이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히 될 수 있고. 자, 그래도 이제 세 번째 문제 한번 그래도 봅시다. 엄지족은 고도의 디지털 소비 문화가 유도하는 대로 정보의 문화 콘텐츠를 단순히 고객으로 남을 것인가 아니면 더 다양하고 신속하게 연대하는 새로운 집단이 될 것인가 그것은 아직 알 수 없다. 하지만 엄지족이 엄지손가락 쉴 새 없이 움직이는 사이 수많은 정보가 소비되고 전달된다는 점만은 분명하다. 이때 정보는 영화나 음악 같은 값비싼 콘텐츠일 수도 있고 너와 나 사이의 비밀스러운 이야기일 수도 있으며 더 나은 사회 만들기 위한 공유한 새로운 소식일 수도 있다. 그죠? 예, 아까 앞에 나와 있던 것은 긍정적인 전망이 이 안에 드러나 있죠. 이들은 엄지손가락의 정보나 문화 콘텐츠 강박증적인 소비를 위해서가 아니라 사회를 위해 움직일 때 그것이 사회 가장 거대 힘이 될 것은 자명한 일이다. 그죠? 예, 엄지족에 대한 엄지족의 전망 되게 긍정적으로 보고 있죠. 자, 그래서 됐고 그래서 네, 오케이. 자, 3번. 자, 윗글과 관련해 보기에 이럴 때 적절치 않은 것은 2년 전 서울 강화문에서 내신 등급제 받는 고등학생들의 촛불 집회가 열렸다. 고등학생들은 거리나마 집단 행동을 벌인 것은 상황이 워낙 절박하기 때문에 했지만 거리 문화, 촛불 시위 문화가 자연스러워진 덕분이 됐다. 이때 학생들이 촛불 시위가 열린다는 정보를 주고받은 것은 전화나 인터넷이 아니라 휴대전화, 문자 서비스 메시지를 통해서였다. 문자 메시지는 익명의 대중에게 신속한 정보를 전할 수 있어 빠른 시간 내에 전달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 있다. 쭉 봅시다. 이렇게. 자, 그러면은 이걸 틀린 것은 자, 요 부분 한번 봅시다. 휴대전화라 통화 수단을 넘었을 때, 그쵸? 요즘 휴대전화 다양한 정보, 오케이.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통신 매체의 검열과 통제, 오케이. 휴대전화 사용하면서 문자 메시지를 통해 유대감 형성은 전제로 가능할 것이라는 것. 휴대전화 사용하는 그 문자 메시지를 또 유대감 자체는 아니죠. 정보도 들어가니까 이걸로만 제한시킬 수는 없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다. 그래서 오케이 문제를 풀어내는 거죠. 자, 이 첫 번째 문제를 선생님이 천천히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제 문제를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푸는 건 좋아. 그러니까 문제를 정확하게 답을 맞추는 거 되게 좋은데 천천히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나중에 한번 시간을 재볼 텐데 고등학교 쓰면 3월 모의고사 있죠. 희우 빼고 3월 모의고사 할 때 이거 하나에 여러분들 6분 내에 풀어내야 돼. 그렇기 때문에 뭐야? 빨리 풀려면은 빨리 이 문제부터 보는 거야. 이 본문부터 보고 다시 올라가야 돼. 그리고 하나씩 끌어내면서 답을 찾아내. 그래서 이거는 뭐밖에 없냐? 여러분 수문 그림 찾을 때 자취구축 보고 수문 그림 찾죠? 이거 똑같은 거야. 그래서 하나씩 체크해내면서 정리해 나가는 거야. 그래서 빨리 이거를 머릿속에 집어넣어야 돼. 그러니까 먼저 뭘 봐야 되냐? 정확히 문제 파악해야 돼. 이게 무슨 뜻이지? 이게 뭔 뜻이지? 그래서 맞는지 틀린지 빨리 찾아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이걸 쭉 읽으면서 보기 관련된 거 체크해. 그 체크해서 하나씩 없애 나가. 그래서 왔다 갔다 해야 돼. 그래서 멀티적이 돼. 왔다 갔다 없애 나가야 답이 나오는 거. 그죠? 네. 그래서 한 번에 다 읽고 또 한 번에 문제 풀면은 한 번에 다 읽으면 머릿속에 들어와 있지. 근데 이거를 또 보면 또 까먹어. 그래서 왔다 갔다 하면 시간만 걸린단 말이야. 그래서 뭐야? 이렇게 지문을 쭉 풀면서 문제를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지워 나가야 돼요. 비교해서 그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야 돼요. 자, 이제 요거는 이제 과학 지문인데 요거는 그냥 빨리 한번 해볼게요. 이건 여러분 읽었다 생각하고 자, 그러면 5번. 이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을 찾아라 이런 얘기죠. 자, 내용 일치 문제 항상 나오죠. 보니까 내용 일치 그다음에 논리 전개 똑같아. 내용 일치 논리 전개 구조 나오죠. 바탕 사고로 한 예로 이거는 뭐 추론, 비판적 사고,
돋보기 나오죠. 예, 똑같이 이렇게 나와요. 자, 5번. 이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봅시다. 자, 보니까 창의성은 유전보다도 환경 요인에 밀접한 관련이 있다. 나옵니다. 그죠? 여러분 찾아냈죠? 그리고 주위 환경도 지능이나 심리 발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오케이. 하나의 유전자는 몇 가지 성격 특성 영향하는 데 기여한다. 맞죠? 개인 환경보다 가정 환경 성격 형성이죠. 크게 영향을 미친다. 자, 이 글에 따르면 부모 교육 수준은 경제적 수준, 양육 태도 같은 가정 환경 성격의 형성에 미치는 영향은 10% 정도고, 그죠? 여기 10% 정도고, 개인 환경이나 유전적 요인보다는 그 영향이 미미하다고 했죠. 오히려 유전을 비롯하여 또래 집단과 친구, 직장 같은 개인 환경이 성격 형성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하니까 뭐요? 개인 환경보다는 가정 환경이 아니라 개인 환경이 더 유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게 4번이 맞아요.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예, 여러분 다 읽었다 치고 하는 거야. 다음에 논지 전개 방식 틀린 거 찾으래. 이것도 틀린 거예요. 자, 이건 몇 번이에요? 구체적 사례를 바탕으로 맞죠? 그다음에 다른 사람의 견해의 입장 맞고 신뢰감 줄 수 있는 구조 수치 나왔어요. 통념을 제작하고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이를 부정한다. 맞아요. 어려운 내용을 비유를 통해 좀 더 알기 쉽게 한다. 자, 답은 5번. 자, 왜 그러느냐? 글쓴이는 뭐예요? 유전과 성격 사이에 관련이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 쌍둥이 형제 이야기를 예로 들었죠. 그죠? 그래서 또 행동 유전학자와 같은 사람의 견해를 인용해서 소개하기도 하죠. 그리고 성격이 가장 가정환경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회적 통념을 쌍둥이 예로 들어 부정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답은 5번이 되겠다. 자, 7번. 윗글의 배통으로 사고한 예로, 이게 이제 비판적 사고, 추론적 사고나 비판적 사고 똑같은데 비겁한다는 거 틀린 거예요. 예로 틀린 거. 이 글을 내용으로. 자, 봅시다. 철수와 철민은 일란성 쌍둥이니까 철수도 철민처럼 몸을 좋아할 거야. 그러니까 이제 둘이서 살아가는 개인 환경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제 가능하겠죠. 선호와 선호는 일란성 쌍둥이라서 선호가 곧잘 불안증에 걸린 반면 선호는 좀 더 그렇지 않구나. 그러니까 일란성이기 때문에 뭐 그럴 가능성도 유전적 영향에서 충분히 있을 수 있는 거죠. 영어는 자주 나쁜 짓을 하고 있는데 이는 부모님들이 영어를 기를 때 애정을 쏟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는 이걸로 나쁜 짓 했다고 해서 애정이 없다라고 하면은 너무 비약이죠. 예, 그래서 이건 비약이기 때문에 3번입니다. 뭐 다른 건 볼 거 없고. 자, 8번. 기획을 참고할 때 기획이 뭐예요? 이것은 유전적 요인을 타고났다 하더라도 그것이 드러날 수 있는 환경을 만나야 비로소 그런 특징이 발현된 것을 보인다. 자, 봅시다. 관계가 유사한 것은 자, 어린 시절 보이지 않는 글자를 흰 종이에 쓰거나 돋보기로 검은 종이에 불을 붙이면 놀기도 하였다. 네, 요거. 마늘이나 사과로 즙을 만들어 붓으로 흰 종이에 글씨를 쓰면 글씨가 잘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이것을 불 위에 가까이 가져가면 종이에 글자가 보이게 된다. 또 해가 잘 비치는 날은 검은 종이 위에 돋보기로 들고 있으면 종이에 불을 붙이는 것을 목적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요거를 유전적 환경으로 보래요. 그죠? 그러니까 이걸 따르면 유전적 요인을 타고났다고 모두 드러나는 건 아니에요. 그죠? 모두 드러나는 건 아니에요. 유전적 요인을 타고났다 하더라도 그것이 드러날 수 있는 환경을 만나야 되는 거야. 그죠? 그래서 비로소 그런 특징이 발현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 자신의 유전적 소질을 개발할 수 있는 직장을 선택하기도 하는 거죠. 세 번째 문제 나오고 보기의 경우는 마늘즙으로 쓴 글씨를 불 위에 가까이 가져가야만 글자가 보인다고 했으므로 마늘즙은 유전자에 불은 환경에 대응한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네, 이해하리라 보고요. 자, 마지막. 자, 이것도 이제 여러분 다 읽었다고 보고 이제 여러분 이제 세 문장씩 했을 때 하나만 좀 정확하게 풀고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읽었다 치고 한번 쭉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번 봅시다. 이 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치 않은 것은 자 이건 뭐예요? 또 이거는 구조, 그죠? 구조로에 대한 얘기죠. 구조에 대한 얘기. 자, 이 글의 주된 화제가 뭐예요? 노인과 젊은이 인식 차이지만
이러한 인식의 대립은 문제 현상으로 제시된 것이지 주장의 타당성을 입증하기 위한 장치로 사용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틀린 거 2번이죠. 2번. 네. 네, 틀린 거 구조에 대해서. 자, 10번. 보기를 고려할 때 기억에 해당하는 이제 추론 문제 사례. 기억이 뭐예요? 기억. 자, 간용어. 간용어 뭔지 알죠? 간용어. 간용어는 일반 대중에게 널리 간접적으로 사용되는 말을 가리킵니다. 이것은 새롭게 만들어진 단어가 사회적, 즉 언어 대중의 인정을 받게 됨을 뜻한다. 가장 적절한 사례는 몇 번일까요? 네, 5번이죠. 자, 기억은 채팅에서 사용되는 신조어가 일상어에 사회적으로 인정받게 되었음을 의미하죠. 사전에 등재됐다는 거죠. 옥스퍼드 대학의 비퍼, 핸드, 텍스, 땡큐, 영어로 받아들였다는 거죠. 그래서 일상생활에 사용되어도 의사소통에 문제가 없는 언어로 인정되는 것을 의미하니까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11번. 다음 만화의 글의 내용을 비춰볼 때 바르게 이해한 것은, 자, 만화 봤죠? 예. 자, 이 글에서 글씨리는 뭐예요? 이 글에서 글씨리는 새로운 신조어를 사용하에 있어서 신세대, 구세대 간의 이해를 필요로 하고 있죠. 근데 보기 만화는 이전 젊은이들의 신조어 사용을 지켜보면서 아버지가 역으로 꽁기꽁기란 언어를 사용해 의사소통이 되지 않는 어려움을 보여주고 있죠. 그죠? 이것은 본문의 아행행, 아행행 맞아? 이든 싸우다든 언어는 타인에게 전달하는 자신의 정체성 이어야 되고 그 정체성은 뭐예요? 고민의 결과여야 되죠. 그래서 그런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언어 사용에 있어서는 자기 정체성 정립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풀이했습니다. 자, 네, 뭐 질문 있어요? 네, 오늘 수고하셨고 비문항이 좀 이렇게 어렵더라도 풀어내는 방법들을 잘 정리해서 풀어가면 됩니다. 오늘 현대시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없어서 내일 합시다. 내일 목요일이죠? 내일 9시 반? 9시? 9시요. 9시? 예, 내일 9시 현대시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 예, 오케이. 그렇게 합시다. 네, 수고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